네, 뭐 3,000선 위로 뚫고 못 올라가니까요. 지수가 밀려서 2,900을 다시 위협받는 상황인데요. 중요한 자리입니다. 차트의 기술 마크로헤지 코리아 김중근 대표님과 기술적 시장 분석하겠습니다. 대표님 화상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결국은 전저점 10월 12일에 2,901 전저점을 위협하는 상황까지 지금 내몰리고 있는 건데요. 코스피부터 좀 시장 읽어주십시오. 예, 오늘 역시 미국 시장이 나쁘다는 것 때문에 주가가 밀렸는데요. 네. 뭐 우리나라 시장이야 그동안에 미국이 주가도 떨어졌고 미국 뉴욕 시장이 주가가 올라도 떨어졌고 상당히 디커플링 되면서 조정 국면에 답답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죠. 현재 관건은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의 움직임이 이제 엘리어트 파동으로 본다면 하락 파동 중에서 C 파동이 어딘가를 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게 하는데요. C 파동이 되려면 결국은 강력한 하락 파동이 한 번쯤 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더구나 C 파동을 세 번에 본다면 1번, 2번 C 파동의 다섯 번째 파동에 지금 차트에 나옵니다만은 다섯 번째 파동에 각각의 파동을 세어본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봐서 이 마지막 이 다섯 번째 파동에 첫 번째 파동, 두 번째 파동이자 거의 이제 세 번째 파동을 가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럼 이 파동은 역시 지난번 저점이었던 2,901을 아래쪽으로 내려가야만이 하락 파동이 끝났다, 마무리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경험적으로 보더라도 전 저점을 무너뜨리지 않고 엉거주춤한 상태에서 반등해 버리면은 그것은 반등이 아니고 다시 한번 하락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전 저점을 무너뜨리고 나서 오히려 반등하는 것이 상승 탄력이 더 크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바닥을 논의하기는 좀 그렇고요. 조금 더 하락은 한 번 정도 있으면은 그때부터 슬슬 이제 바닥 따지기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전저점이라고 하는 게 꼭 깨고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위에서 이제 살짝 돌아 나오면 소위 이제 이중바닥, 다중바닥 뭐 이런 걸 만들고 가는 시나리오도 있는 거 아닌가요? 물론이죠.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전저점 무너뜨리지 않고 가는 것도 충분히 시나리오가 되긴 하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전저점을 무너뜨리고 그렇다면 반등할 때 그 반등할 수 있는 그 모멘텀이 뭔가 강력한 모멘텀이 나타나야 되죠. 예를 들어서 거래량이 갑자기 실린다거나 거래 대금이 늘어난다거나 또는 주가의 상승 탄력이 갑자기 급증하면서 예를 들어서 일목균형표 사고로 봐서 기준선을 넘긴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시그널이 나타나야 되고요. 또 하나는 RSI 사고로 봐서 RSI가 바닥권에서 접어들었다는 신호가 나타나야 될 텐데 현재로 봐서는 RSI가 아직까지는 바닥이라는 시그널이 나타나 있지 않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오늘 엉거주춤하게 전저점 못 무너뜨리고 2,905까지 정도 갔다가 반등한 것을 소위 이중바닥이라고 말하기에는 아직은 좀 성급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보조지표로 봐서 RSI 같은 이런 보조지표가 바닥권을 시그널을 보여야 비로소 바닥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역시 기술적 분석가는 냉정하십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정성적으로만 보면 누가 떨어지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이 정도는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빠질 만큼 빠졌고 오늘 또 만기일이잖아. 만기일 지나면 수급도 괜찮을 것이고 디커플링도 심한 거 아니야? 그래서 오를 수도 있어 이렇게 보는데 기술적으로만 딱 보시면 보시는 로직으로 봐서는 사실은 바닥을 잡았다고 보기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그에 비하면 코스닥은 사실은 전저점이 920인데 22예요. 코스닥은 아직 저점하고의 간격은 좀 있어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렇죠. 이제 코스닥은 아직까지는 뭐 바닥 전저점을 무너뜨린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아직은 성급한 상황인데요. 문제는 이제 코스닥은 코스피랑 달리 상당히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죠. 근데 1010 근처에서 저항선을 하나, 둘, 셋, 네 차례 정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10월 19일 날 반등을 모색했으나 1010을 무너뜨리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시도했으나, 10월 27일 날 또 실패했고요.
그 다음에는 11월 3일 날 또 실패했고, 그럼 며칠 전에 11월 9일 날 실패했고, 벌써 1010 위에 있는 저항선을 무너뜨리는데 4차례 정도 실패하면서 소위 아래쪽에서 바닥을 다지면 우리가 이중바닥 또는 삼중바닥이라고 말합니다만은 위쪽으로 올라갈 때 올라가지 못하고 밀리고 올라가지 못하고 밀리니까 예를 들어서 이중천정이 아니라 삼중천정, 사중천정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코스닥은 역설적으로 이야기해서 코스닥이 확실하게 상승세로 나타나려면 이쪽에 계속해서 저항선으로 역할하고 있는 1010을 넘어서는 것을 확인되면은 안심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코스피가 썩 좋지 못한 모습에서 코스닥만 혼자서 올라가려고 하기에는 역시 시장의 분위기 휩쓸려서 괜히 코스닥을 애꿎게 덩달아서 약세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그러게요. 전저점을 훼손하지 않고 그거보다 조금 높은 수준에서 돌려내는 이제 이중바닥. 소위 이제 기술적 분석가들이 말씀하시는 표현이 좀 속되긴 합니다만 소위 이제 짝꿍댕이 형태를 만들고 올라가야 되는데 기대를 그렇죠. 하고 있는 상황인데 녹록지는 않습니다. 삼성전자는 뭐 주가가 7만 원 초반, 오늘 69,900원인데요. 뭐 거의 변동성이 상당히 잦아든 이 지점에서 고착화서 하는 기간이 꽤 길어지네요.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는 뚜렷하게 소위 이제 6만 7, 8천 원 정도의 바닥에서 위로는 7만 2천 원 정도의 꼭지를 거의 좀 한 달 이상을 지루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일목균형표 상으로 보는 시장의 균형, 매수세와 매도세 간의 균형을 본다면 아직까지는 여전히 매도세가 시장에서 지배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매도세가 뭐 내군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기관이 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시장의 균형이 매수세가 그다지 힘을 내지 못하고 있어서 오히려 주가가 올라가면은 이제 고점들이 점점 높아지고 저점들이 높아지고 하면서 상승 추세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현재로 봐서는 고점이 계속해서 내려오는 그런 답답한 모습이어서 이걸 갖다가 과연 이걸 상승세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일단 당장에 삼성전자가 상승세로 돌아서고 우리가 이제는 그 지루한 조정이 끝났다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뭔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런 징조가 나타나야 될 것인데 예를 들어서 일목으로 말한다면 기준선이 걸쳐 있는 7만 900원선을 넘어서는 것이 급전무가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구행스뱅크와의 관계를 보더라도 좀 더 올려서 7만 2천 원 정도를 먼저 넘겨야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이제 좀 지난번에 봐왔던 게 우리 바닥이었구나라고 생각이 될 테지 지금으로서는 오늘 69,800원이나 69,700원을 갖다가 바닥이라고 말하기에도 역시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바닥을 말하기보다는 좀 더 옆으로 계속 기간 조정이 이어가는 그런 지루한 모습이 나타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다만 뭐 2차 전지 뜨겁고요. NFT 뭐 이런 쪽은 오늘도 엄청나게 강한 모양새인데 환율 얘기 잠깐 보고 나서 좋게 보시는 섹터 그나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이 좀 떨어져야 되는데 좀처럼 안 떨어지면 1,185원이에요. 그렇습니다. 역시 근본적으로 해외 시장에서 달러 인덱스가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알다시피 간밤에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상당히 강하게 나오면서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상당히 강세를 보였죠.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국채 수익률 급등하고요. 그런 것들이 해외에서의 달러 인덱스의 강세를 유발했고 이것이 우리나라 달러 대 원화 환율에도 역시 상승세를 유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차트를 보더라도 절묘하게도 절묘하다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절묘하게도 아래쪽에 있는 일목균형표 구름대를 정확하게 지지받고 돌아서는 양상이어서 크게 말씀드리면은 역시 과거에 1,105원대부터 출발했던 이런 커다란 상승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만약에 현재의 추세가 달러 대 원화 환율이 하락하고 그래서 이것이 우리나라 시장에 도움이 되려면 최소한 이 두텁게 아래쪽에 버티고 있는 구름대를 쭉 내리는 예컨대 한 1,170원 정도까지 환율이 떨어져야만이 이제는 달러 대 원화 환율이 떨어지는구나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지 아직은 어디를 꼭지라고 말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펀더멘털로 봐서는 달러의 원화 환율이 1,200원 이상 올라가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 거의 목에까지 다 찼다고 생각되긴 합니다만은 아직은 1,200원도 아니고 1,185원이다 보니까 조금은 달러의 원화 환율이 좀 더 올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이 역시 우리나라 증시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겠냐.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 전반적인 상황 살펴봤고요. 다만 이제 에너지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제한적인 것이 제한적인 테마나 종목으로 가면서 급등하는 섹터도 요즘은 게임주 NFT 얘기만 나오면 NC소프트가 이 무거운 주식이 오늘 18%가 오르고 있어요. 그것도 NFT 그렇습니다. 한다고 예. 하니까. 네. 예. 2차전지도 그렇고요. 추세나 혹은 이제 기술적으로 보실 때 조금 눈여겨보시는, 좋게 보시는 기업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리기로, 예를 들어서, 저희 당장에 중국이 원전을 공사하더라도 그것이 우리나라에는 당장 수혜가 되지는 않겠지만 네. 전반적으로 소위 탄소라든지 탄소 감축이라든지 쪽에서 원전에 대한 관심사가 다시 늘어날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관련해서 원전 관련주들을 말씀드렸는데 현재 오늘 약간 떨어지긴 합니다만 여전히 흐름은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한전기술이라든지 또는 네. 한전 KTS, 한전산업 같은 이런 원전 관련주 또는 두산중공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원전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은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오히려 아직까지는 시장의 균형이 무너진 것도 아니고 네. 현재 여전히 구름대 위에서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승 추세라고 판단되다 보니까 주가가 떨어지면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저점 매수의 관점에서 담더라도 크게 무리가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히려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급등세가 가팔랐기 때문에 조정을 보일 때가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조정을 보일 때가 좋은 매수 기회가 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역시 이제 연말이 되다 보니까 그죠? 연말이 되다 보니까 이제 배당 관련주에 대한 관심도 조금씩 늘려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KTNG를 관심을 두고 있었는데요. 네. 갑자기 며칠 동안에 급등하는 바람에 비춰 제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급등세가 이어지다가 다시 조금 주춤거리면서 조정이 나타나는 측면이어서 역시 배당을 노리고 KTNG 같은 배당 관련주를 조정을 노려서 매수한다면 차라리 예를 들어서 탭으로 움직이는 그러니까 스팟 베이스로 움직이는 시장의 시루에 휩쓸려 가지고 갈팡질팡하기보다는 차라리 지금 같은 시장은 불안하니까 배당주라든지 또는 좀 더 긴 미래를 바라보는 원전 관련주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어떻게 합리적이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원전 관련주, 배당주 이런 거 좀 눈여겨서 보고 계시고요. KTNG도 급등했다가 조금 조정을 눌림을 주는 상황입니다. 시장에서 지금 어쨌든 좀 과하다고 싶을 정도로 지나친 NFT나 메타버스나 게임주나 엔터주나 이런 거는 어떻게 보세요? 좀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좀 이제 과한 건가요, 상승은요? 사실은 시장에는 이게 어떤 일이든지 벌어질 수 있는 것이 되다 보니까 항상 과열되었다라고 할 때가 그때가 매도 타이밍이 아니고 지나고 나서 보니까 시장에 과열되었다 할 때가 오히려 주가가 더 올라가고 있는 오히려 매도가 아니고 매수의 타이밍이 되는 경우가 많았죠. 근데 사실은 이게 매도의 타이밍이라는 게 그런 NFT라든지 또 게임주라든지 이런 스팟 베이스로 움직이는 테마주의 경우에는 일반인들이 그때 따라가기가 상당히 대처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항상 불안한 게 일반인들이 말한 것처럼 내가 사고 나니까 꼭지고 내가 팔고 나니까 바닥이고 예를 들어서 주가가 올라가서 사고 나니까 그때가 상투였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바로바로 시장의 흐름을 빨리 읽고 따라 들어가야 될 텐데 솔직히 사실 이게 쉬운 노릇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메타버스라든지 또는 NFT라든지 그런 것들이 일종의 시장의 시류를 반영하고 있다 보니까 더구나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지수 관련주들은 크게 흐름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그런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역시 재빠른 이런 거래가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기술적으로 시장 분석했습니다. 차트의 기술 마크로헤지 코리아 김중근 대표님 화상으로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